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여행자 임주익입니다. 지금 이곳은 베트남 나트랑이고요. 이 채널은 제가 이제 수입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유통마진 없이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일상적인 생각 등 많은 어떤 얘기들을 다루니까요. 혹시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다이소는 왜 잘 되는데 롯데는 경쟁력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이소 많이 가보셨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개밖에 없습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 쪽 6개의 가격을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죠? 그래서 계속 어떤 5000원짜리가 가장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못 다루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000원까지밖에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업체를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관계사에서 일을 할 때 했던 것 중에서 고무나무 모니터 받침대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규격 자체가 되게 큽니다. 이게 52cm에 뭐 폭이 얼마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할 때 우리가 단가 높여달라 그러면 자꾸 막 몇 번 얘기해도 안 되고 하면은 그냥 알았어 높여줄게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이소는 균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원이 최고잖아요. 5,000원이. 이게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6,000원 받아야 됩니다. 7,000원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무조건 5,000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와야 되는 돈 또한 5,000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한테는 계속 이런저런 걸 요구를 하게 되고 그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은 자기네들 나름의 어떤 혁신을 하게 돼요. 원래 그러면 이걸 납품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하다가 우리 쪽에서 새벽에 이제 공장을 안 쓰는데 새벽에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이때 이 물량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비단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은 그런 협의를 거의 안 해요. 물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뭐 안 올려주려고는 하죠. 하지만 이 안에 반드시 뭐 균일가여야지만 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뭔가 이제 그 가격에 있는 이 사안은 그냥 여기서 10% 올리면 우리도 뭐 15% 올리자 이런 것들이 좀 보통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 누적되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5,000원에 이런 제품이 나와? 라고 어떤 얘기가 나올 만한 상품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게 이제 균일가라는 것이 주는 그 장점 때문에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위탁입니다. 거의 일반 이제 경영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경영주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다가 상품을 공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진을 쇠화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MD면은 딱 상품을 보고 직영이라 그러면 딱딱딱딱 뿌리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영주님들이 발주를 넣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다이소의 어떤 운영 방식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B2B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직접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다기보다는 그 소비자들에게 팔 경영주님들한테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어떤 간극이 세븐일레븐과 어떤 다이소의 어떤 그 차이를 또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위탁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고. 다이소도 재고에 문제가 좀 많죠. 재고가 계속 제대로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이제 물건들이 안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걸 처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뭐 다시 패키징을 해서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진 재고를 뭔가 처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수입을 해와요. 신상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시즌 상품이 됐던 어느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좋은 게 됐던 재고 부담이 있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팔아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통 채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재고가 부담이 돼? 하면 안 돼. 이거 재고가 더운데? 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런 결정이 나오냐면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다이소는 오너 체제입니다. 딱 회장님이 중심을 가지셔서 부담을 지더라도 내가 부담을 진다 해. 이렇게 딱 되면은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회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이게 딱 되는 게 있는데 좀 큰 회사들은
제가 이제 다녔던 롯데라인 다 대표이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거예요.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 부담에 대해서 누가 왜 이게 지적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그 어떤 내 성과를 발표하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부담을 지고 이거를 해봐야지 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일가가 주는 거에 있어서 상대 이제 공급업체에게 좀 더 혁신을 요구하는 부분, 또 이제 경영주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닌 경영주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이걸 직접적으로 못하는 부분, 또 세 번째 재고 부담을 질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죠.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매출이 한 3조 정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오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대략 그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다녔던 그 다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또 세븐일레븐이다 보니까 그 로열티를 또 줘야 되는 게 있고 해가지고 좀 찻대고 포대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그 외형의 규모에 비해서 막상 그렇게 많은 이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참 어렵더라라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제3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5년이 넘었는데 그런 어떤 제3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다이소 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딱 셋 프라이스 균일가로 해가지고 6개에 맞춰가지고 물건들을 쫙 팔고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그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1,000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 뭐 1980년대 아파트 가격하고 2023년 4년에 아파트 가격 다른 것처럼 그 1,000원의 어떤 가치가 예전에는 뭐 아이스크림도 몇 개씩 먹고 했겠지만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비해서 계속 그 균일가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은 어떻게 나름의 어떤 혁신과 물류 효율화랑 이런 걸 통해 갖고 잘 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 또 5년 뒤 10년 뒤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떤 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거다. 일본 다이소랑 견적봤을 때도 상당히 잘해요. 일본 다이소 해외에서 가보시고 하면은 가격대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균일하진 않아요. 옛날에 그 일본 다이소를 시작할 때는 이거 100엔, 이거 200엔 그냥 이렇게 해서 균일가에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구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한국 다이소보다 나은가 싶을 정도로 물건들이 그냥 그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일본 다이소 건데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태국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균일이 아닙니다. 그냥 좀 다 중구난방으로 좀 가격들이 많이 달라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새 진짜 우리나라 다이소는 해외 친구들이 갈 때도 꼭 필수 코스로 뽑힐 만큼 괜찮은 부분들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경쟁력 있게 팔잖아요. 화장품 같은 거는 특히나 뭐 10,000원 정도짜리 하면은 원가가 10% 내외입니다. 광고비 제외하면은 그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는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이소 균일가 맞춰갖고 뭐 수십만 개씩 발주를 넣었을 때는 진짜 현금 흐름을 뭐 돌린다던가 그냥 그 재고를 소진하게 상당히 또 좋은 메리트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들이 다 잘 피해가지고 다이소는 너무 잘 안착을 했고, 물론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어떤 흐름 때문에 왜 저기가 잘 되고 왜 여기가 안 되는지를 봤을 때 참 이 다이소는 지금까지 너무 잘 성장을 한 편이다, 다른 유통 회사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뭐 저도 존경하지만 그 1,000원을 경영하라 저자이시길 한 회장님께서 정말 잘 이끄셨죠. 하나하나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5,000원짜리 해가지고 3조 매출하는데 한 5만원짜리까지 해갖고 한 30조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할 때마다 안 된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해야 되고 5,000원의 균일가를 맞춰가지고 가격대가 이 정도 안에서 공급되게 해야지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설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이력이 쌓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온 거고, 다른 곳들은 그냥 재고 부담 지기 싫어, 그냥 뭐 가격 높여,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고, 요새는 뭐 다이소 품질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적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0원짜리 싸구려다 이랬지만 지금 이제 뭐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이게 5,000원에 나와? 이게 3,000원에 나와? 2,000원에 나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전략이 잘 유효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이제 좀 뭐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분명히 배울 점은 있지만 쉽게 그렇게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줄 때 한 번에 많이 주면 막 100만 개짜리도 있고 그래서요. 이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정말 뭐 너무 좋은 거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그냥 쭉 할 거겠지만 당장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계약을 갖고서 물건을 공급을 받거나 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단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서 칭찬을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지금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뭐 제가 옳지 않더라도 아 저런 생각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